그래도 소개는 제가 하고, 예. 박주민을 맡고 계시는 직책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저는 다 생략하고요. 현만 제가 추려서 예,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아직 맡고 계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위원장 아직 맡고 계시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서울 은평구에 계시지만 대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박주민 수석부위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구 기본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0582 차준입니다. 차준이래요. 잠깐 해주세요. 0582. 이거 눌러가잖아요. 대구의 기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같은 느낌은 몸으로 대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내리니까 내가 자면서 내려가지고 머리는 멍한데 몸이 대구다 이런 진짜 그냥 따뜻하고 제가 어제 소리가 되게 안 좋았는데 딱 내리면 찜질하는 느낌. 그래서 되게 대구다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운데 오시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요. 오늘 제가 사실은 좀 편하게 이거 덥다고 하도 DM이나 문자를 안 보내주시고요. 제가 대구 내려오다 덥습니다. 또 조심하세요. 오늘 약간 정장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6월 29일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30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고객분들이 하는 행사에 가서 인사드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0년 전에 95년인가요? 그때 6년인가? 그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매해 큰 사건, 사고가 이어졌던 때가 김영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509명이 돌아갔어요. 저는 이제 간자 기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삼성백화점 희생자 유령탑이 그 근처에 없어요. 현장 근처에 없습니다. 아크로비스타를 지키면서 양재동이라고 멀리 떨어진 숲속에 유령탑이 하나 있어요. 관리 안 되는. 가족분들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참사를 기억한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오늘 거기 현장에는 또 이제 무한 대형공기업의 참사 피해자들을 모셔가지고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초기에 너무 급하게 이제 사건이나 사건들이 이제 수습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진상규명 관련된 빠져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광주하셨을 때 소리 지르니까 마이크 드리고 시행령이 곧 시작되는 다음에 그때 의사가 가능했어요. 이런 그런 배경이 좀 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챙겨야 되고 챙기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 대구 지하철 참사 가족들이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여러 가지 아픔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날이 그래서 양복을 입고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미 몇 차례 서울에서 있었던 워크숍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할 테니까 나중에 질의응답을 차라리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대통령님이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 도대체 뭘 추구하고 뭘 꿈꾸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 정권이 쌓은 똥도 좀 치워야 되고, 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건데 안 챙겨주고 있는 것들도 좀 챙기고 한다. 그거 좋고. 그럼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뭘 추구했던 정부라고 기억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읽던 책도 제가 꺼내서 다시 읽고 또 기본사에 관련돼서 작년이나 올해 초에 출판된 책들도 좀 다시 꺼내서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좀 하시나요? 그러세요? 거의 안 하시는 대선은 너무 힘들게 치르셔서 그런가? 오늘 내려와서 여기 이동하면서 여기 그분께 여쭤봤어요. 대구 지금 분위기 어떠냐? 여기 도착해서 경북 분위기 어떠냐? 선거 결과가 조금 마음에 안 좋으시더라. 그래서 차가운 듯한 그 느낌이라고 그러세요? 네? 아니다라는 뭔가 높을 줄 알았는데 낮아서 슬퍼요. 네.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받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요. 국민의힘 쪽에 가 계신 분들 또는 어쩔 수 없어서 국민의힘 찍으셨던 분들이 급속도로 저희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부산이나 대구, 뭐 울산, 뭐 영천, 국민의힘 쭉 다니면서 받았던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아까도 제가 예전에 했던 말 어떤 분이 반복해 주셨는데 이제 보물을 막 파다가 삽 한 번만 더 파면 보물이 붙여있는데 에이 그만 팔래 하고 삽 던지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파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파봅시다. 알겠죠? 예. 자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방향을 고민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습할 것들 아까 말씀드린 좀 해야 될 것들 많은데 그거를 해가면서 또는 하고 나서는 뭘 추구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당이 미국 정당도 사실 뭐 이렇게 훌륭한 정당이라고 칭찬 못 받거든요. 유럽에 있는 정당, 역사 오래된 정당들. 그래도 그 민주당도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본인이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데가 시카고예요. 시카고에 가서 퇴임 연설을 했습니다. 곧 내 임기가 끝나니 정치 자기가 대통령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연설을 쭉 하는데 주제가 우리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이 못 챙겼던 거 아쉬웠던 거 자기 이제 선거 진 건 아니지만 다음 대통령 트럼프 되지만 민주당이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담아서 연설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노조를 충분히 강화시키지 못했다 우리 민주당이 반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고 산업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데 이 산업전환을 뒷받침할 만한 재교육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자기의 아쉬운 점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바이든이 딱 대통령이 되니까 그걸 다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다 이어받아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해가지고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산업전환을 뒷받침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고 추진합니다. 물론 100% 달성은 못합니다.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첫 의회에서 연설할 때 그 내용을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 임기 때 전문대 과정을 무상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등등등 이제 그 필요한 정책들을 이어가도록 쭉 해나가려고 시도를 하죠. 그럼 민주당 과연 뭐를 하는 정부일까? 또 뭘 해나가야 될까? 그리고 이번 정부 때 시도하고 실패하거나 또는 부족하더라도 다음 정권에는 또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뭐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되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인구격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민주당이 추구해야 좀 봐야기도 힘들거든요. 뭐 지방 관련돼서 공권과 균형 발전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추구해 왔던 거고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 과잉 투자가 그쪽에는 또 크고 그쪽에는 작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외국에 잘 되는 데는 또 물론 좀 밀집되고 좋은 데는 또 문제적으로 타격이 되는 균형 발전을 얘기하셨는데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뭐라고 제가 이러고 진짜 잘하는 제가 자, 중간에 헛발에 있는 동안에 네. 의문제에서 좀 급한 것 같아요. 2080 차준이에요. 2080 2197 차준. 지금 차 안 빼면 결혼한다는 우리 차는 같은데. 2080 2197. 여기 차가 아니고 네, 우리 차 아닌 것 같아요. 경품회사 우리 차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없어요. 옆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좀 다 포함해서 뭐가 좀 있으면 좋겠냐고 생각하냐면 개인들이 각자 독립해서 의존하지 않고 독립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국가가 좀 제공해 줍니다.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 포함하는 것부터 지방균형 발전이라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여기 하는 얘기하고 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기쁜 일이기도 하면서 힘들어요. 그렇죠?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 되게 좋아하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머니가 연로해지실수록 걱정되고 불안해져요. 그리고 학교 가는 아이가 있는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아이의 학교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좋은 학교 찾아다녀야 되고 막 이런 고민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연애도 상대방의 재산 수준이나 경제 수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기만 하면 연애할 수 있고 좋아하면 뭐 같이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너희 아버지 뭐하니라든지 너는 뭐하니 넌 집이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면 사랑하고 사랑 안 하면 안 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물적 토대들을 국가가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그런 물적 토대를 갖춰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확인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신 있게 덜 불안하게 추구해 갈 수 있는 사회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 사회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지난 출마 선언 할 때 우리 대통령님이 얘기하셨었는데 불평들이 굉장히 커졌고 총량적으로 저보다 많은 걸 가졌지만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몰려있고 제대로 분립이 안 되고 이러면서 갈등이 커지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하시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골고루 나눠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적 토대를 가지고서 좀 본인이 생각하는 꿈이나 이런 것들을 잘 펼칠 수 있고 상대방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제가 없어져야 내가 좀 편한데 경쟁에서 내가 좀 경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생각 좀 덜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리 좀 많이 했고요. 그런 생각이 또 기본 사회하고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듣는 느낌이 잠깐 왔습니다. 이것도 그냥